김선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이리저리 돌리며 채널을 바꾸고 있었다. 61세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던 그녀는 2년 전 정년 퇴직했다. 처음에는 자유로워진 시간이 좋았지만 이제는 그 시간들이 무겁기만 했다. 여보, 저녁 뭐 먹을까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마친 선희가 남편에게 물어봤지만 박종수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65세의 그는 공무원으로 퇴직한 지 3년이 되었다. 요즘 그의 하루 일과는 정해져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뒷마당 텃밭을 돌보고 오후에는 동네 경로당에서 바둑을 두며 저녁에는 뉴스를 보는 것이 전부였다. 아무거나. 간단하게. 종수의 무뚝뚝한 대답에 선희는 한숨을 쉬었다. 언제부터인가 남편과의 대화는 이런 식으로 끝나버렸다. 결혼 35년 함께 살면서도 점점 멀어져가는 기분이었다. 휴대폰이 울렸다. 화면에는 권영미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영미는 몇 달에 한 번씩 안부를 묻는 친구였다. 영미야, 안녕. 선희야, 오늘 시간 있어? 오랜만에 만나서 차라도 마실까? 좋아, 어디서 볼까? 강남역 근처 카페 어때? 카페 루이스 알지? 2시간 후 선희는 깔끔하게 차려입고 집을 나섰다. 남편에게는 동창 만나러 간다고만 했다. 카페에서 영미를 만난 선희는 깜짝 놀랐다. 몇 개월 전만 해도 수수하던 영미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파마를 새로 했고 화장도 진하게 했으며 옷차림도 한결 세련돼 보였다. 영미야, 뭔가 달라 보인다. 무슨 일 있었어? 눈치 빠르네. 사실 요즘 새로운 걸 시작했어. 영미는 의미심장하게 웃으며 와인을 주문했다. 평소 커피만 마시던 그녀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다. 새로운 것? 뭘?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영미가 주위를 살펴본 후 목소리를 낮췄다. 혹시 들어봤어? 묻지마 관광. 묻지마 관광. 선희는 고개를 갸웃했다. 처음 들어보는데 그게 뭐야? 이름, 가족, 직업 다 숨기고 하루쯤은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1박 2일 정도 여행을 가면서 서로 가짜 이름을 쓰는 거지. 그런 게 있어. 그걸 왜 해? 영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어갔다. 생각해봐. 우리가 언제부터 그냥 아줌마가 됐지?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로만 살다가 이제는 그냥 투명인간이 된 것 같지 않아? 선희는 영미의 말에 뭔가 찔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정말로 오랫동안 누군가에게 선이라고 불린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건데? 지난달에 다녀왔어. 강원도로 1박 2일. 내 이름을 김서연이라고 했지. 35살 회사원이라고도 하고. 35살. 선희가 웃음을 터뜨렸다. 미쳤구나, 정말. 미친 게 아니라 재미있었어. 오랜만에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졌달까? 거기서 만난 사람들도 다 그런 마음이었어. 잠깐이라도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은 거지. 영미는 핸드백에서 전단지 하나를 꺼내 보여줬다. 힐링 투어 마이너스 새로운 나를 만나는 여행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다. 이번 주말에 또 가려고 하는데 혼자 가기 좀 그래서. 같이 갈래? 나를. 선희는 당황스러워했다. 영미야, 난 그런 거 할 성격이 아니야. 그리고 종수한테 뭐라고 해? 1박 2일 친구들과 여행 간다고 하면 되잖아. 실제로 거짓말은 아니고. 하지만 선희야, 솔직히 말해봐. 요즘 행복해? 영미의 직설적인 질문에 선희는 말문이 막혔다. 남편이랑 대화는 하고 살아. 아이들은 언제 연락해? 그냥 하루하루 똑같이 지나가는 게 전부 아니야. 선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영미의 말이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이다. 난 50년 넘게 착하게만 살았어. 부모님 말씀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 다니고 남편 내조하고 아이들 키우고. 그런데 이제 와서 나는 뭘 했나 싶더라고. 영미의 목소리에는 아쉬움이 묻어 있었다.
물론 후회는 안 해. 하지만 가끔은 다른 삶도 궁금해지는 거야. 내가 만약 다른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말이야. 선이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다. 특히 요즘 들어서는 더욱 그랬다. 아이들은 다 독립해서 각자의 삶을 살고 있고 남편과는 대화다운 대화도 없고 매일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었다. 그래서 그 여행에서 뭘 해? 별거 없어. 그냥 다른 이름으로 자기소개하고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게임도 하고 밤에는 파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좀 더 깊은 관계를 맺기도 하지만 그건 선택 사항이야. 깊은 관계. 뭐, 연인처럼 행동하는 거지. 물론 하루만. 다음 날이면 서로 모른 척 하는 거고. 선희는 충격을 받았다. 그런 것까지 한다는 뜻이었다. 영미야, 그건 좀. 아니야,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누군가가 내 손을 잡아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나를 한 사람의 여자로 봐주는 거야. 언제 그런 대접을 받아봤어, 우리가? 선희는 생각해봤다. 정말로 언제가 마지막이었을까? 누군가 자신을 여자로 대해준 게. 생각해봐. 그리고 연락해. 이번 주말이야. 영미는 전단지를 선희에게 건네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영미야, 잠깐. 뭐? 정말. 괜찮을까? 위험하지 않고. 걱정 마. 다들 우리 같은 사람들이야. 그리고 1박 2일이면 끝이야. 현실로 돌아오는 거지. 영미가 떠난 후 선희는 혼자 앉아 전단지를 바라봤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호기심이 꿈틀거렸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두려움이 앞섰다. 집으로 돌아온 선희를 맞이한 것은 여전히 신문을 보고 있는 남편의 모습이었다. 다녀왔어요. 응. 그게 전부였다. 오늘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선희는 문득 자신이 사라져도 남편이 알아차릴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선희는 잠들지 못했다. 영미의 제안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하루만이라도 다른 사람이 되어볼 수 있다면, 누군가가 자신을 여자로 봐준다면, 그런 상상을 하는 자신이 부끄러우면서도 설렜다. 옆에서 자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를 들으며 선희는 작은 결심을 했다. 한 번 정도는 해봐도 되지 않을까? 결국 호기심이 두려움을 이겼다. 금요일 아침 선희는 남편에게 동창들과 1박 2일 여행을 간다고 말했다. 종수는 여느 때와 다름없이 무덤덤하게 대답했다.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그게 전부였다. 어디로 가는지, 언제 돌아오는지도 묻지 않았다. 선희는 씁쓸한 마음과 동시에 묘한 해방감을 느꼈다. 가방을 챙기면서도 마음은 복잡했다. 평소 입던 수수한 옷들을 바라보다가 결국 옷장 깊숙이 넣어두었던 검은색 니트 원피스를 꺼냈다. 몇 년 전 딸이 사준 것인데 한 번도 입지 못했던 옷이었다. 거울 앞에 서서 원피스를 입어보니 생각보다 어울렸다. 이상하네. 나도 이런 옷이 어울리는구나. 평소보다 신경 써서 화장을 하고 머리도 다시 정리했다. 거울 속의 자신이 낯설면서도 괜찮아 보였다. 영미와 약속한 강남터미널에 도착하니 이미 여러 명이 모여 있었다. 영미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다. 선희야, 정말 왔구나. 와, 완전 달라 보인다. 너무 튀나? 괜찮을까? 완벽해. 오늘부터 넌 다른 사람이야. 이름부터 정해봐. 선희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다. 박지연. 예전에 좋아했던 소설 주인공의 이름이었다. 당찬 성격의 여성 캐릭터였는데 그때부터 그 이름을 좋아했었다. 좋네. 나는 이미 정했어. 김서연. 몇 살로 할 거야? 45세 정도면 어떨까? 완벽해. 직업은? 프리랜서 에디터? 영미가 박수를 쳤다. 대단해. 벌써 설정이 완성됐네. 곧 중형버스가 도착했다. 운전기사는 4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남자였고
가이드는 30대 초반의 밝은 여성이었다. 안녕하세요. 힐링 투어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가이드를 맡은 미나입니다. 물론 이것도 가명이에요. 가이드의 밝은 목소리에 버스 안이 웃음소리로 가득 찼다. 오늘부터 모든 분들은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실 거예요. 나이, 직업, 가족사항 모두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단 한 가지 약속은 지켜주세요. 서로의 진짜 신상 정보는 절대 묻지 마세요. 선희는 버스에 올라 자리를 찾았다. 창가 자리에 앉으니 영미가 옆에 앉았다. 버스 안에는 4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남녀 20여 명이 타고 있었다. 대부분의 여성들은 평소보다 신경 써서 차려입었고 남성들도 깔끔하게 정돈된 모습이었다. 모두의 표정에는 긴장감과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다. 버스가 출발하고 30분쯤 지났을 때 앞자리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뒤돌아보며 말을 걸어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최도연이라고 합니다. 52세 정도로 보이는 그는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있었다. 단정한 헤어스타일과 자신감 있는 미소가 인상적이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입니다. 선희가 어색하게 대답하자 도연이 웃으며 말했다. 처음 참여하시는 것 같네요. 긴장하지 마세요. 다들 편하게 지낼 거예요. 네, 처음이에요. 혹시 자주 오시나요? 아니에요. 저도 두 번째예요. 지난번에 너무 좋아서 다시 오게 됐어요. 도연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건축 관련 일을 한다고 했고 평소에는 업무 스트레스가 심해서 이런 여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연 씨는 무슨 일 하세요? 프리랜서 에디터요. 집에서 주로 일해서 사람들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서 참여하게 됐어요. 거짓말이지만 자연스럽게 나왔다. 오히려 진짜 그런 일을 하는 것 같은 기분이었다. 아, 그럼 글 잘 쓰시겠네요. 나중에 여행 후기 부탁드릴게요. 도연의 가벼운 농담에 선희는 웃음을 터뜨렸다. 오랜만에 이런 식으로 대화하니 신선했다. 버스가 휴게소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하나둘 내렸다. 선희도 영미와 함께 내려서 커피를 사왔다. 어때? 그 남자. 영미가 귓속말로 물었다. 누구? 최도연. 너한테 관심 있어 보이는데. 설마. 그냥 친절한 거겠지. 아니야, 내가 봐 하니까 분명히 관심 있어. 어때, 나쁘지 않지? 선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이런 대화를 하는 것도 오랜만이었다. 버스로 돌아오자 도연이 선희를 위해 자리를 바꿔주었다. 이제 그가 옆에 앉게 된 것이다. 커피 드세요. 도연이 따뜻한 커피를 건네주었다. 감사해요. 앞으로 2시간 정도 더 가야 해요. 지루하지 않게 얘기나 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다. 도연은 말을 잘했다. 유머도 적절히 섞어가며 지루하지 않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지연 씨는 결혼하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선희는 당황했다. 이런 걸 물어봐도 되는 건가? 했다가 이혼했어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아, 그럼 혼자 사세요? 네. 도연 씨는요? 저도 비슷해요. 아내와 별거 중이에요. 이것도 가짜 설정일까, 진짜일까? 궁금했지만 물어볼 수는 없었다. 그럼 오늘은 서로 외로움을 달래는 거네요. 도연의 말에 선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들은 게 언제적인가? 그런가요? 지연 씨, 너무 긴장하지 마세요. 그냥 즐기는 거예요. 내일이면 다 끝나니까. 도연이 선희의 손을 살짝 만졌다. 순간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이었다. 버스 안의 분위기도 점점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서로 자기소개를 하고 가벼운 게임도 했다. 가이드가 준비한 간단한 상품도 있어서 분위기가 한결 부드러워졌다. 선희는 이런 분위기가 낯설었지만 점점 즐거워졌다. 평소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위축됐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박지연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그녀에게 용기를 주었다. 지연 씨 웃는 모습이 정말 예뻐요. 도연의 칭찬에 선희는 또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뭘요? 나이도 많은데. 나이가 어떻게 돼요? 45요. 저보다 어리시네요. 전 50이에요. 실제로는 선희가 더 많았지만 지금은 박지연이었다. 45세 박지연. 강원도에 도착할 때까지 두 사람은 계속 대화를 나누었다. 오랜만에 이렇게 한 남자와 오랫동안 이야기하니 설레고 즐거웠다. 펜션에 도착하자 사람들이 방 배정을 받았다. 선희는 영미와 함께 2인실을 배정받았다. 와, 대박이네. 방에 짐을 풀면서 영미가 말했다. 뭐가? 최도연 그 남자 완전히 너한테 빠진 것 같은데. 버스에서 보니까 계속 너만 쳐다보던데. 그럴 리가. 그냥 친절한 거겠지. 하지만 선희의 마음속으로는 작은 기대감이 피어오르고 있었다. 정말 그럴까? 정말 자신에게 관심이 있는 걸까?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다시 정리하는 자신을 보니 웃음이 나왔다. 마치 20살로 돌아간 것 같은 기분이었다. 오늘 밤이 어떻게 될지 선희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기다렸다. 저녁 6시 펜션 뒤편의 넓은 마당에 바비큐 파티가 시작됐다. 가이드 미나가 준비한 고기와 야채들이 석쇠 위에서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고 테이블에는 맥주와 소주, 와인까지 다양한 술이 준비되어 있었다. 선희는 평소 같으면 이런 자리에서 위축됐을 텐데 오늘은 달랐다. 박지연이라는 새로운 정체성 덕분인지 한결 자연스러워 보였다. 검은색 니트 원피스에 가벼운 카디건을 걸친 모습이 생각보다 어울렸다. 지연 씨, 여기 앉아요. 도연이 자신 옆자리를 가리키며 말했다. 선희는 살짝 망설이다가 그 자리에 앉았다. 맥주 드세요? 네, 좋아요. 도연이 맥주를 따라주며 건배를 제안했다. 새로운 만남의 건배. 건배. 잔이 부딪히는 소리와 함께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도연의 눈빛에는 뭔가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았다. 지연 씨는 평소에 이런 모임 자주 나가세요? 아니요, 거의 안 나가요. 집에서 일하다 보니 사람 만날 기회가 별로 없어서요. 그럼 오늘은 특별한 날이네요. 도연의 말에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특별한 날이었다. 언제 이렇게 한 남자와 둘이서 술을 마셔봤나? 시간이 지나면서 분위기가 점점 무르익었다. 다른 테이블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섞여 대화하고 있었고 어떤 커플은 이미 친밀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다. 지연 씨, 춤 좀 춰보실래요? 갑자기 한 남자가 선희에게 다가와 말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그는 술이 조금 취한 상태였다. 아, 저는. 선희가 당황하고 있을 때 도연이 일어났다. 죄송한데 지연 씨는 제 파트너예요. 그리고는 선희의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웠다. 지연 씨, 우리 저기 가서 얘기할까요? 도연이 가리킨 곳은 펜션에서 조금 떨어진 산책로였다. 별빛이 쏟아지는 조용한 길이었다. 감사해요. 좀 곤란했거든요. 천만에요. 그런데 정말 산책이나 할까요? 여기 공기가 너무 좋네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산책로를 걸었다. 도시에서는 보기 힘든 별들이 하늘에 가득했다. 와, 별이 정말 많네요. 그러게요. 서울에서는 볼 수 없는 풍경이죠. 도연 씨는 서울 사세요? 네, 강남 쪽에서 살아요. 지연 씨는요? 저도 서울이에요. 마포구 쪽에. 사실은 거짓말이었지만 자연스럽게 나왔다. 실제로 마포구에 있는 카페를 자주 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아는 지역이었다. 그럼 집이 가깝네요. 나중에 커피라도 마실 수 있겠어요. 도연의 말에 선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나중에 이 여행이 끝나고도 만나자는 뜻인가? 그런데 약속했잖아요. 내일이면 모른 척하기로. 그건 그렇지만 지연 씨 같은 분을 그냥 보내기는 아쉬워요. 도연이 걸음을 멈추고 선희를 바라봤다.
달빛 아래서 그의 눈빛이 진지해 보였다. 지연 씨, 솔직히 말할게요. 오늘 처음 봤는데도 뭔가 끌리는 게 있어요. 선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이런 상황이 너무 낯설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한 후 선희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한 건지 깨달고 당황했다. 정말요? 도연이 한 발짝 더 가까이 다가왔다. 지연 씨, 오늘은 그냥 즐겨요. 내일이면 서로 모른 척해도 돼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가 선희의 손을 잡았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다. 선희는 망설였다. 이게 맞나?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감정이 그리웠다. 누군가가 자신을 한 사람의 여자로 봐주는 것, 설레게 해주는 것. 도연 씨. 네. 저. 사실 이런 거 처음이에요. 뭐가요? 이런 식으로 누군가와. 뭐 그런 거 말이에요. 도연이 웃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더 떨리네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계속 대화를 나누었다. 도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다. 물론 얼마나 진실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사실 요즘 많이 외로웠어요. 아내와 별거한 지 2년 됐는데 누군가와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눈 게 언제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혼자 살다 보니 가끔 정말 외로울 때가 있어요. 선희도 자신의 마음을 털어놨다. 물론 실제 상황과는 다르게 각색해서. 그래서 이런 여행에 참여하게 된 거죠. 하루만이라도 다른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 지연 씨도 그런 마음이셨군요. 네. 그런데 오늘 도연 씨를 만나서 뭔가 특별한 느낌이에요.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자신이 신기했다. 평소에 김선이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박지연이었다. 지연 씨. 도연이 선희의 얼굴에 손을 가져갔다. 그리고 천천히 입술에 입을 맞췄다. 선희는 깜짝 놀랐지만 밀어내지 않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과 온기였다. 마치 20살 처녀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다. 키스가 끝나고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죄송해요, 갑자기. 아니에요. 저도. 좋았어요. 선희의 대답에 도연이 미소를 지었다. 지연 씨, 오늘 밤 저와 함께 해주실래요? 직접적인 제안이었다. 선희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그게 억지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지연 씨가 원한다면요. 선희는 한참 고민했다. 이게 맞나?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결정이 난 것 같았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여자로서의 자신을 다시 느끼고 싶었다. 네. 좋아요. 작은 목소리로 대답한 후 선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조용히 펜션으로 돌아갔다. 바비큐 파티는 아직 한창이었고 몇몇 커플들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도연의 방은 1인실이었다. 선희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를 따라 들어갔다. 긴장하지 마세요. 도연이 선희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다. 정말 오랜만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밤 선희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을 다시 만났다. 한 사람의 여자로서 누군가에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을. 도연의 품에서 그녀는 35년간 쌓인 외로움을 잠시나마 달랠 수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죄책감도 밀려왔다. 집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을 남편 생각이 났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생각을 밀어내고 싶었다. 오늘만큼은 박지연으로 살고 싶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선희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영미는 이미 들어와 있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의미심장한 미소만 지었을 뿐이었다. 침대에 누워서도 선희는 잠들 수 없었다. 오늘 밤의 일이 꿈 같았다. 정말 자신이 한 일일까? 하지만 아직도 몸에 남아있는 도연의 온기가 그것이 현실이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서울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다. 선희는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그날 밤에 머물러 있었다.
도연의 따뜻한 품, 오랜만에 느꼈던 설렘, 박지연으로 살았던 그 짧은 시간들이 자꾸만 떠올랐다. 여보, 밥 먹어요. 평소와 다름없이 저녁상을 차린 선이었지만 남편 종수는 여전히 신문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응, 그게 전부였다. 지난 일주일 동안 종수는 선이가 여행에서 돌아온 것조차 제대로 반기지 않았다. 잘 다녀왔어. 한마디면 충분했을 텐데 그마저도 없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문자 메시지였다. 지연 씨, 잘 지내세요? 그날 이후 계속 생각나네요. 커피 한 잔 어떨까요? 마이너스 도연. 선희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연락이 올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묻지마 관광의 룰에 따르면 서로 모른 척하는 게 맞는데. 누구한테 온 문자야? 종수가 무심코 물었다. 아, 동창이요. 지난번 여행 후기 얘기로.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다. 선희는 자신이 이렇게 쉽게 거짓말할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다. 그날 밤 선희는 도연에게 답장을 보냈다. 안녕하세요. 저도 잘 지내고 있어요. 시간이 되면 만나 뵐게요. 며칠 후 두 사람은 강남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도연은 여행 때와 같은 깔끔한 모습이었고 선희 역시 평소보다 신경 써서 옷을 입고 나왔다. 지연 씨,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냈어요. 도연 씨는요? 사실 계속 생각났어요. 그날 밤 말이에요. 도연의 직설적인 말에 선희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저도 그래요. 정말요? 그럼 다행이네요. 혹시 저 혼자만 그런 건 아닌가 걱정했거든요.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날 밤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물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서로의 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연 씨, 다음 주에도 시간 되세요? 네, 괜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됐다. 처음에는 주 1회 정도였다.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고 가끔 영화를 보거나 전시회에 가는 정도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도연의 연락은 잦아졌다. 하루에도 몇 번씩 문자가 왔고 전화도 자주 걸려왔다. 지연 씨, 지금 뭐해요? 집에서 일하고 있어요. 혹시 시간 되면 잠깐 나올 수 있어요? 이런 식의 연락이 반복됐다. 선희는 처음에는 기분이 좋았다. 누군가가 자신을 그리워한다는 느낌, 필요로 한다는 느낌이 오랜만이었으니까. 하지만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다. 특히 도연이 집 근처까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불안감이 들었다. 지연 씨, 마포구 어디 사세요? 근처에 일이 있어서 왔거든요. 아, 저는 좀 애매한 곳이라 만나기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도 한번 뵈면 안 될까요? 보고 싶어서 못 견디겠어요. 도연의 집착은 점점 심해졌다. 하루라도 만나지 않으면 불안해했고 선희가 연락을 늦게 답하면 서운해했다. 지연 씨, 혹시 다른 남자 만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바빠서. 그럼 증명해봐요. 지금 당장 만나요. 이런 대화가 반복되면서 선희는 점점 지쳐갔다. 남편 종수 앞에서는 평소와 똑같이 행동해야 하고 도연에게는 박지연으로서의 모습을 유지해야 했다. 특히 집에서 도연의 전화를 받을 때가 가장 힘들었다. 여보, 누구한테서 전화 와요? 종수가 물으면 동창이에요. 일 관련해서 상의할 게 있대요.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해야 했다. 한 달이 지나자 선희는 한계를 느꼈다. 두 개의 정체성을 오가며 사는 게 너무 힘들었다. 도연 씨, 이제 그만해요. 어느 날 카페에서 선희가 말했다. 뭘 그만하라는 거예요? 우리 관계예요. 이제 그만 만나는 게 좋겠어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뭔가 잘못한 게 있나요? 잘못한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관계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에요? 지연 씨도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달라요. 선희는 솔직하게 말했다. 처음에는 설레고 즐거웠지만
이제는 부담스럽고 무서웠다. 이제 그만합시다. 우리 둘 다 위험해져요. 위험하다니? 뭐가 위험해요? 우리는 가짜 이름으로 만난 사이잖아요. 이런 관계는 오래 갈 수 없어요. 도연이 테이블을 치며 소리쳤다. 가짜 이름이 뭐가 중요해요? 감정은 진짜잖아요. 주변 사람들이 쳐다보기 시작했다. 선희는 당황스러워했다. 도연 씨, 목소리 좀 낮춰요. 아니에요. 난 진심입니다. 지연 씨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더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포기하라고요? 선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그저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지연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생각해봐요. 우리 사이가 이렇게 끝나는 게 맞나요? 죄송해요. 제가 처음부터 잘못 생각했나 봐요. 선희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지만 도연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지연 씨, 가지 마세요. 놓아주세요. 안 돼요. 지연 씨가 가면 전 어떻게 살아요? 주변 사람들이 더욱 주목하기 시작했다. 선희는 겁이 났다. 도연 씨, 제발 놓아주세요.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요. 결국 도연이 손을 놓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절망적이었다. 지연 씨, 이게 끝인가요? 네. 이제 서로 연락하지 말아요. 선희는 카페를 뛰쳐나왔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다. 집으로 가는 길에 계속 뒤를 돌아봤다. 혹시 도연이 따라오는 건 아닌가 해서. 집에 도착해서도 마음이 편치 않았다. 정말 이대로 끝날까? 도연이 포기할까? 그날 밤부터 도연의 문자 공세가 시작됐다. 지연 씨, 다시 한번 생각해봐요. 저 없으면 안 돼요. 꼭 만나요. 하루에 수십 통씩 문자가 왔다. 선희는 모든 문자를 지웠지만 계속 들어왔다. 그리고 며칠 후 더욱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데 도연이 나타난 것이다. 지연 씨. 선희는 깜짝 놀라 뒤돌아봤다. 정말 도연이었다. 어떻게 여기를? 지연 씨가 마포구 산다고 했잖아요. 찾아다녔어요. 선희는 소름이 돋았다. 자신의 거짓 정보를 토대로 자신을 찾아다녔다는 뜻이었다. 도연 씨,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연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얘기해요. 싫어요. 이제 그만하세요. 선희는 도연을 피해 빨리 걸었지만 그는 계속 따라왔다. 지연 씨, 제발 한 번만. 하지 마세요. 이제 정말 무서워요. 선희의 소리에 주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자 도연은 결국 물러섰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은 듯 보였다. 집에 돌아온 선희는 온몸이 떨렸다. 이런 일이 될 줄 몰랐다. 단순히 하루의 일탈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 복잡해질 줄은. 그날 밤 선희는 처음으로 자신이 저지른 일의 심각성을 깨달았다. 박지연이라는 가짜 정체성으로 시작한 관계가 이제는 김선희의 현실까지 위협하고 있었다. 도연의 스토킹이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선희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두려워졌다. 슈퍼마켓에 갈 때도 동네 산책을 할 때도 계속 주위를 살펴봐야 했다. 혹시 도연이 나타나는 건 아닌가 해서. 문자는 여전히 계속 왔다. 하루에 20통도 넘었다. 선희는 번호를 차단했지만 도연은 다른 번호로 계속 연락했다. 지연 씨, 왜 피해요? 만나서 얘기해요. 이렇게 끝날 수는 없어요. 사랑해요, 지연 씨. 마지막 문자를 보고 선희는 소름이 돋았다. 사랑. 겨우 몇 번 만난 사이에. 더욱이 가짜 이름으로 만난 관계인데. 여보,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어느 날 저녁 종수가 걱정스럽게 말했다. 아, 그래요? 그냥 좀 피곤해서. 몸이 안 좋으면 병원에라도 가봐요. 오랜만에 남편이 자신을 걱정해주는 모습에 선희는 눈물이 날 뻔했다. 정말 바보 같은 일을 저질렀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날 밤 선희는 도연에게 마지막 문자를 보냈다.
도연 씨, 제발 그만해 주세요. 저한테는 가족이 있어요. 이 이상 연락하시면 경찰에 신고하겠습니다. 하지만 도연의 답장은 더욱 절망적이었다. 지연 씨, 가족이 있다고요? 이혼했다고 하지 않았나요? 설마 거짓말인가요? 선희는 등골이 오싹했다. 자신이 처음에 한 거짓말이 이렇게 문제가 될 줄 몰랐다. 저 정말 사실대로 말했어요. 지금 새로 만난 사람이 있다는 뜻이에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지연 씨 목소리만 들어도 알 수 있어요. 며칠 후 더욱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여보, 여보. 새벽 4시 종수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고 쓰러진 것이다. 여보, 괜찮아요? 어떻게 된 거예요? 가슴이 너무 아파. 선희는 황급히 119에 신고했다. 구급차가 올 때까지 종수를 부축하며 기다렸다. 괜찮을 거예요. 병원 가면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종수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다. 구급차가 도착하고 종수를 응급실로 옮겼다. 선희는 급하게 옷을 대충 입고 따라갔다. 응급실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 선희는 아이들에게 연락했다. 아들과 딸이 모두 병원으로 달려왔다. 엄마, 아버지 어떻게 된 거예요? 갑자기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더니 쓰러지셨어. 의사가 나왔다. 심근경색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빨리 오셔서 위험은 넘겼지만 수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지금은 안정을 취하고 계시니까 수술은 내일 오전에 하겠습니다. 수술 동의서를 작성하고 아이들과 함께 중환자실 앞에서 기다렸다. 엄마, 커피 마셔요. 딸이 자판기에서 커피를 사왔다. 고마워. 그때였다. 병원 입구 쪽에서 낯익은 얼굴이 나타났다. 도현이었다. 선희는 얼음처럼 굳었다. 어떻게 여기까지? 도현은 선희를 발견하고 다가오기 시작했다. 지연 씨. 엄마, 저 남자 누구예요? 아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다. 그냥. 지연 씨, 무슨 일이에요? 급하게 나가시길래 따라왔어요. 도연이 자연스럽게 말했다. 마치 연인 관계인 것처럼. 따라왔다고요? 딸이 날카롭게 물었다. 엄마, 저 남자가 엄마를 따라왔다는 거예요. 선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거짓 이름 뒤에 숨어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지연 씨가 아니라 선희예요. 김선희. 아들이 차갑게 말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는 결혼하신 분이에요. 이혼하지 않았어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요? 결혼했다고요? 네. 저희 아버지가 지금 수술 때문에 입원해 계세요. 그제야 도연이 상황을 파악한 듯 했다. 자신이 그동안 만났던 박지연이 실제로는 기혼 여성이었다는 것을. 선혜 씨. 아니, 지연 씨. 이게 무슨. 가주세요. 선희가 간신히 목소리를 냈다. 제발 가주세요. 하지만. 가라고 하잖아요. 아들이 소리쳤다. 우리 가족한테 더 이상 피해 주지 마세요. 병원 보안 요원들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도연은 결국 돌아서서 나갔지만 마지막까지 선희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배신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다. 엄마. 딸이 조심스럽게 불렀다. 저 남자가 누구예요? 어떤 관계예요? 선희는 대답할 수 없었다. 눈물만 흘렀다. 엄마, 설마.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하지만 아이들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피할 수는 없었다. 다행히 종수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다. 의사는 앞으로 관리만 잘하면 일상생활에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여보. 수술 후 병실에서 깨어난 종수가 선희의 손을 잡았다. 고생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더 고생했죠. 앞으로 더 잘할게요. 그동안 신경 많이 못 써줘서 미안해요. 종수의 말에 선희는 더욱 눈물이 났다. 자신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뼈저리게 느껴졌다.
일주일 후 종수가 퇴원했다. 집에서 요양하면서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많은 대화를 나눴다. 여보, 요즘 뭔가 달라 보여요. 뭐가요? 더 다정해진 것 같아요. 예전보다 말도 많이 하고. 선희는 씁쓸하게 웃었다. 다른 남자와의 일탈을 통해서야 남편의 소중함을 깨달았다는 게 부끄러웠다. 도연에게서는 더 이상 연락이 오지 않았다. 아마 그날 병원에서의 충격이 컸던 것 같았다. 선희는 안도했지만 동시에 미안한 마음도 들었다. 자신의 거짓말 때문에 그도 상처받았을 것이다.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 도연이 스토킹으로 신고되어 경고를 받았다는 내용이었다. 아들이 신고했던 것이다. 엄마 앞으로 이런 일 없겠죠? 응. 정말 미안했다. 이제 아버지만 잘 모시고 사세요. 아들의 말에 선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한 달이 지났다. 선희는 이제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왔다. 더 이상 박지연이라는 이름은 사용하지 않았고 묻지마 관광에 대한 생각도 하지 않았다. 대신 종수와 함께 동네를 산책하고 텃밭을 가꾸고 아이들과 더 자주 연락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다. 여보, 다음에 여행 같은 거 가볼까요? 어느 날 저녁 종수가 말했다. 여행이요? 네. 둘이서 조용한 곳으로. 요즘 당신이 많이 힘들어 보여서. 선희는 남편의 손을 잡았다. 좋아요. 하지만 묻지마 관광 말고 정식 여행사로. 종수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지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선희는 오랜만에 편안히 잠들 수 있었다. 더 이상 두 개의 정체성 사이에서 흔들리지 않아도 됐다. 김선희로 사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진짜 행복은 화려한 일탈 속에 있지 않았다. 매일 곁을 지켜준 남편의 미소와 일상의 평온함, 그리고 가족의 사랑 속에 있었다. 그것을 깨닫는데 너무 큰 대가를 치렀지만 이제라도 알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겼다. 선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정말 끝이야. 박지연은 없어. 그리고는 옆에서 자고 있는 남편의 손을 꼭 잡았다. 35년을 함께 살아온 사람, 앞으로도 함께 늙어갈 사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